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8번째 강의 펜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 만년필처럼 생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만년필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고 계시면 도구의 하위 카테고리 메뉴들이 연달아 묶여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기본 펜툴부터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고 해서 도구가 보이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4가지 펜툴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 앵커 포인트를 빼는 방법,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핸들러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볼 예정이에요. 우선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펜툴의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봤었던 도형과 마찬가지로 쉐입, 패스, 픽셀스 3가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쉐입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패스로 변경을 진행해 주세요. 펜툴을 사용할 때 직선을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포인트를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서 내가 영역을 만들어야겠다 싶은 곳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 주기만 하면 되세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 포인트를 만들어 가면서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점을 클릭하셔야 닫힌 패스, 마무리가 된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러프하게 한 바퀴를 쭉 돌려봤는데 러프하게 돌리다 보면 지금 제가 확대하고 있는 부분처럼 화면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미지 안쪽으로 선택되게끔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쉐입 툴 할 때 배웠죠? 쉐입 툴 할 때 배웠던 다이렉트 셀렉트 툴을 가지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영역에 가셔서 하나씩 선택해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좋고 마우스를 이용하셔도 좋고 편하신 방법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만들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펜툴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추가해 볼 거예요. 펜툴의 Add Anchor Point라는 버튼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채워가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영역을 추가하다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러라고 하는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선 형태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선 형태를 조절해야 되는데 왜 지금 조절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둥근 형태를 만들 게 아니라 직각인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직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펜툴 하위 그룹 메뉴 안에 있는 컨버트 툴을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에 우리가 추가해 놓은 앵커 포인트를 클릭만 하시면 원래 있었던 핸들러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컨버트는 이런 식으로 핸들러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또 하나씩 포인트를 늘려가면서 만들어두지 못했던 영역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확대하고 축소하시면서 제대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이 되셨으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렸죠? 패스의 영역 선택 활성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우리가 만든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 펜툴 영역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건데 선택 영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바깥쪽 영역이 선택이 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펜툴의 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와서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쉽게 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 메뉴바 셀렉트에 가시게 되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인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인버스가 선택 영역 반전을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했던 의자의 영역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컨트롤 J키 눌러서 선택 영역 복사해주면 의자가 눕기가 따진 상태가 확인이 되시겠죠. 선택 영역은 지금처럼 우리가 무언가 그 영역 안에 색상을 채울 수도 있고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눕기를 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펜툴 옵션을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영역이 반전이 돼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도형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에서는 담지 못했고 제가 카페에 담아뒀어요. 이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보지 않으셨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옵션이 Subtract Front Shape이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단축키를 눌렀을 때 바깥쪽 영역이 선택이 된 건데, 이거를 두 번째 있는 그냥 기본 펜툴 옵션인 Combine Shape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바뀌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영역만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워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의자 사이 빈 공간, 이 부분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 부분을 다시 영역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 지우는 기능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영역이 지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눕기가 잘 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배경색을 하나 선택해서 입혀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선택한 색깔을 입히면 이렇게 빈틈없이 의자가 눕기가 따진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직선은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직선이 아닌 곡선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에서 시작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다음 커서를 두시면서 누른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저는 왼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핸들러가 생기는 게 확인이 되시죠? 핸들러가 생긴 상태에서 다음 지점을 클릭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핸들러에 의한 곡선이 또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 조금씩 포인트를 늘려가면서 곡선이 되는 부분마다 연결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부분인데 제가 지금 가리킨 이 포인트는 꺾여서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둥근 패스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핸들러를 없애는 방식인데, 이거는 단축키가 있어요. 도구에는 없는 메뉴고 여러분들이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핸들러 하나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상태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래집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 형태니까 점을 클릭해 가면서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첫 시작점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는 동일합니다. 제대로 영역을 잡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다듬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중간중간 돌리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영역이 삐져나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정을 하는 거겠죠? 수정을 마치셨으면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된 걸 확인하셨으면 이번에도 배경색을 하나 집어넣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눕기가 잘 따졌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펜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펜툴은 여러분 가장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펜툴을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눕기 따는 작업이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